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봅니다. 오늘 주가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군요. 종목이 떨어지고 수가 조정을 하더라도 투자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전 국민의 게임장입니다. 이 게임장에서 당신의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빈라덴 효과로 아주 랠리를 펼쳤습니다만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빈라덴 효과가 하루 반짝 장세로 끝이 났군요. 당초 빈라덴 효과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예상이 빗나가고 있군요. 사실 빈라덴 10년 전에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악재 요인이 사라졌으니까 시장은 굉장한 이펙트를 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로 시장은 한 달 변화할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이벤트성 플레이에 불과하지만 과연 장기적으로라도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흥분 랠리가 진정이 됐지만 이 시장에서는 숨어있는 잠재 효과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라덴 효과로 그동안의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상품 강세가 역전을 하지 않을까.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의 시장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도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그 기본 방향에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업 실적에 당장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빈라덴이 죽고 사는 데 따라서 기업 실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현재 당장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약달러와 고유가 이 대비되는 흐름을 보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유가가 꺾이느냐, 빈라덴이 죽는다고 해서 고유가가 꺾일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빈란이 없더라도 테러는 있고 또 오히려 테러가 보복 테러로 강화될 수가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빈라덴으로 인해서 테러 약화 요인과 오히려 보복 테러가 강화 요인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서 중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달러도 결국은 미국의 펀더멘털이 강화되지 않은 한 약달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파장을 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라덴 효과는 그냥 하루 만에 소멸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빈라덴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미국이 만약에 빈라덴이 죽고 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철수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거기에 나가 있었고 엄청난 군비를 소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한다면 군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이 줄어든 군비는 국민 세금의 경감이 될 것이고 미국의 경기를 살리는 데 사용된다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월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난 이후로 미국 경기가 크게 호황을 구가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라크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한다면 미국은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군비도 축소되고 적자 재정 그렇게 골치 아픈 적자 재정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적자 재정이 감소된다면 미국의 펀더멘털은 강화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미국의 소비가
세금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소비 심리가 지금 개선될 것이고 앞으로 소비도 개선된다면은 소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미국의 펀더멘털이 개선돼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소비가 늘어난다면은 소비의 가장 핵심주는 IT 섹터입니다. IT. 모든 IT 휴대기기가 소비 섹터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난다면은 IT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IT 제조를 많이 하는 중국의 경기도 더 좋아지고 그것을 파는 우리 한국의 IT 업황도 좋아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다른데 산업의 파급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라덴 효과는 하루짜리 소멸 효과로는 겉으로 당장 나타나는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긴 여유가 있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면 IT 업황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빈라덴 효과는 하루짜리로 당장은 소멸했지만은 오늘 이 약세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장비 업체죠. 일단 빈라덴이 효과가 소멸했지만은 중동의 테러는 보복 테러가 더욱더 활기를 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의식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에 대한 관련주가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이 경기주에 소외되어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실적이 경기와 상관없이 천천히 계속 늘어나죠. 이 시장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주택이 보안 시스템으로 강화되어서 전산화되고 사람 대신에 로봇 또는 전자장비로 무장된 새로운 신형주택들이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주택단지도 대부분 이제는 시스템 보안 경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것도 더욱 첨단화되고 늘어나는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재 시점에서 빈라덴의 사망으로 인해서 또는 테러의 경각심으로 인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끈다면 우리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거의 유일하다. 미국의 세계적인 보안 시스템 업체 ADT와 동등하게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S1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S1 차트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봉 차트로 항상 보셔야죠. 이 주봉 차트가 경기주 때문에 소외되어서 또는 1분기 실적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해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바닥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려하던 걱정스러운 실적이 아니죠. 꾸준히 천천히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대로 원래 꾸준히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면 원래 실적 대비 PER 수준이 15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야, 15배 수준이면 뭐 평균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보안 시스템 장비 업체는 거의 독점적이기 때문에 PER 20배까지, 과거 평균 PER 20배 정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ER 15배라면 과거 역사상 최저점 수준에 있는 것이죠. 실적 비율, 실적 대비. 그래서 현재 가장 안전하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 역시 장기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천천히 경기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실적이 늘어나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지금쯤 관심 있게 보신다면 경기에 덜 민감한 상당히 방어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빛나는 효과, 하루짜리 효과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긴 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이로 인해서 군사 경비를 좀 줄일 수 있고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를 철수를 할 수 있다면 국방비가 크게 감소하고 세금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축소되고 미국 국민들의 절약된 세금이 소비로 연결되고 또 안도, 테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안도된다면 소비도 더 늘어나고 소비 여력도 커집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가장 핵심 섹터는 IT 섹터이죠. 그리고 보안 시스템 강화 업체,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비한 미리 선침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주목하시면 이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는 있습니다. SM의 소속 가수들이 일본과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다는데요. 유럽까지 분 한류 바람에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매수했습니다. 한류 재점화라는 상승 모멘텀은 유효할까요? 단기 투자 입장에서 SM에 대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SM에 대해서 유럽 한류 바람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것은 괜찮은 매매 포인트입니다. SM은 사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 조정을 겪었고 지금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의 우려는 당장 실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심리적인 효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류 바람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유럽까지 한류 열풍이 보입니다. 파리에서 한류 열풍이 벌어서 난리더군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류 열풍이 보는지. 유럽까지 도대체 한국의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 저로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매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것이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은 일본의 한류 열풍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대지진의 약재로 인해서 주가가 억눌려 있던 것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고 거기다가 유럽까지 한류 열풍에 가담한다면 SM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은 단기적인 재료이든 장기적인 재료이든 간에 국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음원 대표 컨텐츠주로서의 기본 가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주목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정보연구팀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을 소개하시기 전에 여기에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소개한 종목에 대해서, 물론 뭐 오늘 지난주 소개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를 하시겠지만, 그 지난주 종목까지 좀 멘트를 해달라고, 어드바이저를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있어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KP 케미칼 4월 19일 날 소개를 해주셨죠. 예. 그 다음에 동국제강,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예. KP 케미칼 경우에는 제가 투자 포인트를 1분기 실적 호조미 2011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자동차와 화학주가 급락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2011년 업황에 대한 뷰는 뭐 변함이 없고요. 그거 관련된 화학 지표라든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까지는 최대한 홀딩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철강 업종이 조정을 맞으면서 급락을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급락했던 것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동국제강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실적 호조 및 환율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고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가 55,000원까지 홀딩하겠습니다. 예. 그 투자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보여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의 수급이고 또, 매매의 흐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냐, 투자냐, 맨 처음에 투자했을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투자의 패턴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라이징 스탁으로 소개하실 종목이, 오성 LST군요. 오성 LST가, 어떤 회사인지 우선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 탐방부터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오성 LST는 태양광 장비 업체인데 자회사로서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한국실리콘이라는 폴리실리콘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합으로서 폴리실리콘 소재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구업체로서 장비도 하고 또 인곳 제조도 하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받아서 다음 단계가 인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장비사업부 이게 본업입니다. 장비사업부 이게 바로 밑에 그림도 나오죠. 이게 LCD 또는 뭐 IT 장비의 사업도 되고 태양전지 사업도 되고 그런 그 똑같은 장비가 같은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소재 사업부로는 요렇게 지금 디스플레이 필름 또는 뭐 전문 광학 기능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소재 사업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뭘 만드는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 다음에 솔라 사업부 소개부터. 솔라 사업부야말로 태양전지 사업을 하는 것이죠. 태양전지 위에 이렇게 제품 속에 여기 장비 사업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광 장비 또는 IT 장비가 됩니다. LCD 장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사업부는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필름을 만드는 페트 보호 필름을 만드는 이게 소재 사업이죠. 그리고 또 솔라 사업부는 이게 태양광인데 지금 아마 핵심이 솔라 사업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죠. 이것이 인곳인가요? 인곳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또 특히 그 제조 폴리실리콘 제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핵심 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찬찬히 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라도
추후로도 계속 충분히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오성 LST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동사가 속해 있는 태양광 시장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증가 문제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시장은 독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규모를 살펴보면 태양광 모듈 기준으로는 2010년 17기가와트에서 2011년 20에서 24기가와트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는 매년 보수적 전망치를 뛰어넘은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단이 24기가와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 또한 2010년 대비 생산 설비 규모 면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추가 증설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업체에서 태양광 소재 업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태양광 소재는 인꽃과 웨이퍼입니다. 인꽃과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공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폴리실리콘에서 인꽃 웨이퍼를 만들고 그다음 셀 모듈 그리고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그 후반 쪽인 셀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경쟁 기업의 수가 많은 반면에 폴리실리콘이나 인꽃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높아서 과점 체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업황에 인꽃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업의 어떤 강점으로 보면은 그 자회사가 한국 폴리실리콘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500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고 향후 10,000톤까지 추가 증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이런 자회사의 성장성을 모회사 있는 오성 LST가 향유할 전망이고 또한 폴리실리콘부터 인꽃 웨이퍼까지 이어지는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기업 간의 시너지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예,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태양광이 호황업황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쪽으로 속속 그 대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OCI가 가장 대표적인 그 1등 회사고 네. 가장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신규로 웅진에너지,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KCC 줄줄이 지금 진입하는데 일단은 예. 이제 경쟁이 격화될 텐데 이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의 어떤 대거 진출로 인해서 어떤 공급 과잉이나 어떤 경쟁의 심화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꽃 웨이퍼 산업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장벽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꽃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큼 사실 엄청나게 큰 분야는 아닙니다. 폴리실리콘이나 태양 전지 완성품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발표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꽃 웨이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뜻을 밝히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급 과잉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 가장 가치의 핵심은 사실은 이 자회사 네. 한국실리콘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회사 한국실리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 자회사의 가치가 결정할 텐데 네.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국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설의 규모가 10,000톤까지 갔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회사의 가치는 1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지분의 63%를 가지고 있는 오성 LST의 어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7천억 수준인데요. 자회사의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6천억이라는 것은 어떤 이 회사의 본연의 인꽃 웨이퍼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아직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직 그 기업의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 자회사의 실적이 또 지분 실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이 아마 원래 실적으로 다 예상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실적 전망치와 거기에 근거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3,600억에서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6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6배나 늘어납니까? 네. 예, 그 근거는요? 그 근거로는 이제 인코웨이퍼 부분에서 오성 LST가 이제 증설을 계획 중인데 이제 2010년 같은 경우는 200메가와트 정도 수준에서 2011년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900메가와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회사 한국실리콘의 어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00억으로 잡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업 가치, 목표 가격을 얼마를 잡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업의 보수적 2011년 예상 EPS가 2,600원인데요. 이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어떤 평균 멀티플 PER 13.6배를 적용해서 35,000원으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어떤 기관들의 어떤 목표 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EPS가 2,600원이 아닌 3,000원이나 3,300원을 올리는 기관들도 많았는데요. 따라서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을 한국실리콘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동사가 어떤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표 가격 34,000원을 제시하는데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6배나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 공장 증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에 대해서 정자를 하거나 차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일루션, 주당 가치가 또 희석화되는 요인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그 기업 가치가 타당할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성 LST는 09년과 10년에 걸쳐서 CB와 BW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진행 중인 거고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높은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태양광 관련해서 국책 지원금을 이제 매년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3년, 4년 연속해서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디케이론으로 그 1,000억 원을 조달을 했는데, 신디케이론은 결국에는 어떤 저금리로 장기 차입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우려 요인이 별로 없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그럼. 예, 태양광 전문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성 LST는 실적 개선과 자회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태양광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따라서 오성 LST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빈라덴 효과 하루 만에 실종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라덴 효과는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숨어 있을 따름입니다. 미국이 빈라덴 제거로 인해서 군사 경비가 감소되고 세금이 경감되고 재정 적자가 축소가 된다면 국민의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이러한 효과는 IT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소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방어적인 또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테러 효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안 장비 시스템 업체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약세장에서도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